여러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주식에 관해서 징크스를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팔면 그때부터 상한가 그리고 떡상하고 내가 사면 그게 고점이고 바로 하락하는 경험 있으시죠? 주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여의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는 시기와 다르게 주식에 관해서 문의가 매우 증가한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이 사실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으로 사실 주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하고 그리고 지수가 매우 크게 올랐지만 돈을 크게 벌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상담에서도 주식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주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끌어당김이랑 그 다음에 트랜서핑을 통해서 실제 투자와 삶에 적용하는 K 트랜서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개념들을 실전 수익률과 인생의 변화로 연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듣고 상담해 드리는 케이스를 모집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무료 상담을 겸해서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나의 현실을 바꾸고 부의 흐름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과거 여의도에서 일을 하고 주식을 통해서 정말 큰 돈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끌어당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트랜서핑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 자산 관리의 물리적 전략이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결합이 어떻게 우리의 수익률과 삶의 궤적을 바꾸는지, 왜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저는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여의도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퇴출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의도에서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같은 정보를 같은 시기에 얻게 되는데 누군가는 지분 신고를 하고 흔히 말하는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 자문사를 차리는 수준까지 가지만 같은 정보를 같은 시간에 얻었음에도 누군가는 흔히 말하는 퇴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요성의 덫과 그 다음에 잉여 포텐셜, 이제 저희가 과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1950년대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리 마코비츠라는 사람인데 이 이론이 투자 자산의 위험이랑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제 MPT로 부르겠습니다. 이거 핵심 통찰은 개별 자산의 위험이랑 수익률을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이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과 수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있고, 저는 이 이론을 처음에 여의도에 가서 배웠을 때 이것을 주식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자산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인생을 관통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코이츠라는 사람은 자산을 구성할 때 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 쉽게 말해서 분야가 다른 자산들을 결합함으로써 전체 포트폴리오의 편차를 낮출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위험을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합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분산 투자 효과라는 금융의 유일한 공짜 정심이 발생합니다. 이제 프리런치라고 부르는데 이 자산 상관관계가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리스크 관리 전략을 우리는 한 번에 사실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위험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 이제 모든 자산을 거는 이제 몰빵이라고 하죠. 비중이 보통 20%에서 30%가 넘으면 저희는 사실 거의 몰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국한된 위험에 포트폴리오 전체를 노출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특정 기업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 투자 금액이 1억이 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1억을 한 개 혹은 두 개, 세 개 기업에 몰빵을 한다? 저는 사실 그게 굉장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돈을 벌고 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퇴출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있어서 극심한 심리적 동요랑 그 다음에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위험 수준에서 이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기대 수익률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집합이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의 소음, 쉽게 말해서 등락은 무조건 있게 됩니다. 이제 저도 거의 나이 40이 넘고 제가 2007년도, 2008년도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여의도에 처음 발을 디디기 시작했는데 이 주식시장은 등락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 이 불같은 시장이 처음 지금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신기한 장이고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고 느끼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리얼리티 트렌서핑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트렌서핑에서 무한한 선택지가 존재하는 가능태 공간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는 이 가능성 공간 내 특정 섹터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예로 들자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펜듈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승장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 난리가 나고 그리고 정말 차트 공부를 하고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애환이 보이고 가만히 차트를 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저도 거의 주식시장에 20년 가까이 이제 있었으니까 보면 제가 느껴지는 게 이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차트에 다 보입니다. 특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정말 분 단위나 틱 단위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펜듈럼은 이제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식시장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펜듈럼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로 된다는 겁니다. 이제 투자 실패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 배운 게 이 비중 조절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을 어느 가격에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가치 투자를 배웠던 사람이고 이제 그 기업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는 사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사실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그게 저는 그 당시에 트렌서핑을 처음 접하면서 아 이게 중요성이랑 연관이 된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중요성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부 의도랑 외부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 의도는 이제 내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거는 내 능력에 대한 과신인 거죠. 나는 이 종목을 분석했고 나보다 이 종목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대표적으로 애널리스트들. 이 애널리스트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 종목을 그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다 돈을 벌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는 이제 외부적으로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특정 종목이나 수익금에 대해서 아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거나 이 돈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과도한 가치 부여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트랜스서퍼니까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면 에너지의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이 초과 잠재력이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섭리인 균형력이 작용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을 파괴하거나 쉽게 말해서 상장 폐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횡보를 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에너지를 방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왜 내 종목만 오르지 않는가? 사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지만 이 특정 종목에 몰빵하고 이 반드시 올라야만 한다고 간절히 바라는 상태는 트랜서핑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종목에 내 인생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잉여 포텐셜이 생기게 되면 이 균형력이 작용을 해서 이 에너지가 적게 드는 방식으로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고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으면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행위랑 그에 따른 에너지 상태 그리고 이 평형력의 작용을 모두 생각을 하게 되면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리고 이 비중이 제가 왜 특정 숫자를 거론하지 않냐면 사람마다 느끼는 그 불안감이 정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중이 100%라도 마음이 편안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중이 3%만 넘어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 있으면 3%만 넘어가도 정말 불안에 덜덜 떠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주식에 사실 주식은 그 변동성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하는 건데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면 사실 그 변동성을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불안과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의도 들어갈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 주식은 요리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그리고 날것으로 먹기도 하는 것처럼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을 굉장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어쨌든 이 들으시는 분들은 전문 투자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전문 투자자라면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편안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정확히 말하면 단기간에 인생 역전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기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되면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휘둘립니다. 한때는 정말 조금만 오르면 좋아하고 일단 오르면 좋아하고 내리면 슬퍼하는 그거에 너무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정말 펜듈럼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이 펜듈럼의 진동에 따라서 막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는 그런 패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을 내가 마음이 편한 수준으로 비중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옆에서 배우기도 해서 저는 비중이 거의 10%가 넘지 않습니다. 10%가 넘어가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의 비중을 이제 계획했던 수준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단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중이 많이 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오른 거를 털어내서 물려있는 종목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또 올랐다고 무조건 털어내는 건 절대 안 되겠죠. 그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는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능인 탐욕이랑 공포를 거스르는 거죠. 이제 오른다고 기뻐하지 말고 내린다고 슬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심리적인 거부감을 벗어나고 관찰자의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전설적인 투자자의 하워드 막스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심리가 낙관, 비관, 그 다음에 탐욕이랑 공포 사이를 진동하는 펜듈럼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트랜스서핑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강세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1단계는 대부분 이겁니다. 선구자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이제 투자계에서 유명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가장 최근에 계엄 시기에 저는 거의 많은 비중을 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용대출도 껴서 지수를 갑자기 들어간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이보다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펜듈럼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좋아질 것이라고 결론을 낸다라는 거죠. 시장에 다 좋은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오히려 그 시장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서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펜듈럼을 멈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투매할 때, 코로나 때 주식 얼마나 내려갔는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계엄 때 주식 얼마나 횡보하고, 그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 같은 가치 투자자가 보기에는. 그러면 반대로 시장이 환호할 때 이 차분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오른 거를 미리 챙겨 놓는 거죠. 이 정도는 벌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팔라고 하면 또 다 파는 분이 있는데 일부만 파는 겁니다. 이렇게 펜듈럼의 시나리오를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변에서 1000%, 2000% 수익을 내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도제식으로 많이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가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절반만 파는 거죠. 그러면 이 100%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공짜로 생긴 거나 다름이 없고, 그럼 거기서부터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쉽게 말해서 중요성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1000%, 20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럼 절반 팔았는데 다 들고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손실을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투자 심리학에서 이 손실 혐오를 진짜 피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 수익이랑 10% 손해를 보면 10% 수익으로 얻을 기쁨이랑 10% 손해로 얻을 슬픔을 비교해보면 이 슬픔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간이 성장해온, 그리고 인간이 발전해온 기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오랫동안 물린 종목, 그게 몇 퍼센트든, 그러면 원금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본전이라고 하죠. 본전에 오면 파는 사람들이 다 사실 그래서 파는 겁니다. 이 트랜스서핑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한 거죠. 내가 그 물린 종목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내 심리적인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거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본전에 왔을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진짜 내려가고 횡보하는 거는 진짜 1년, 2년, 저는 5년, 6년 기다리는 분들도 봤어요. 공개 매수 기다린다고. 근데 이제 정말 오를 때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르거든요. 트랜스서핑적으로 중요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몇 개월을 못 기다려서 바닥에 파는 행위를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서핑에서 해결하는 게 내 자신을 임대하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간다면 내가 그 회사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몸과 지능은 시장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되 내 마음은 결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관찰자 모드가 되면 이 손실 같은 경우에, 아니면 그 손실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직 팔지 않았다면. 그러면 경험이나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내가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치 않게
비중을 너무 높였는데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비중이 절반인데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비중을 절반만 줄여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의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내 판단력 그리고 내 인생을 증명한다라는 이 중요성을 발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파는 게 바닥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석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초연해질 필요도 있고 아닐 필요도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 보면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건 가치 투자 한정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치 투자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 신선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약간 선비처럼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다니는 거죠. 이제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이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다라는 이 나의 오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이 투자자를 분리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트랜스서핑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갈망하죠. 사실 주식 투자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돈 벌려고. 그리고 그 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돈을 부동산으로 바꾸든 주식으로 바꾸든 아니면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거기로 바꾸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는 그것이 없다라는 결핍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트랜스서핑에서 의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초과 수익은 당연히 내 것이 될 거리다라는 내 것이 될 것이다라는 차분한 알매 상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 주문을 넣고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 흔히 말하는 기도 메타 이런 거는 진짜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종목이 오를 것이고 내가 바닥을 알 수 없다라는 수용의 상태 그런 게 있다면 종목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매수를 할 때도 분할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분할로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정말 떨어지게 되지만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것도 이런 거랑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테마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돈은 꼬리표가 없잖아요. 어쨌든 돈만 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지만 돈을 버는 과정은 사실 선택처럼 그냥 편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포트폴리오 이론이 주식에도 적용되지만 내 자산의 배분 그리고 정말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우리 트렌드서핑의 핵심 원리인 중요성 낮추기를 이 투자라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천하는 표현을 다르게 해보자면 고도의 정신적 수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종목에 집착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전체 나아가서는 여러분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 이 잉여 포텐셜이 사라지게 되고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떤 방해도 없이 이 가능태 공간을 편안하게 돌아다니게 되면서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내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식으로 돈을 못 벌 것 같나요? 제가 처음 주식 여의도 가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의도에서 봤을 때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칼과 똑같은 겁니다. 이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이 칼로 요리를 하면 얼마나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워드 막스가 말한 것처럼 제어된 위험, 이 위험을 위험하다고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위험을 잘만 요리를 한다면 거기서 지수를 넘어서는 초과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 포트폴리오는 평온한가,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은 평온한가, 아니면 나의 간절함, 특정 종목에 너무 기대고 있어서 출렁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뭐 30% 수익이 났는데 이게 100%갈 거니까 다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중을 조절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성 수치를 낮추면 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펜듈럼의 파도를 타고 부의 흐름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는 트랜스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보드나 혹시 서핑을 해보시면 그런 느낌에서 편안하게 타고 가는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향 그래프 차트 위에 우리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자산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